뭐냐면은 이 보수 어르신 유튜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보면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은 왜 맨날 민주당을 안 때리고 내부 총질만 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시사저널이라는 곳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봤더니만은 네. 이준석의 공격의 거의 한 80% 가까이는 외부를 향하고 있었어요, 항상.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저쪽 상대 쪽 때릴 때는 체감을 못 하다가 요즘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체감을 해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 정도 외부를 향했다고. 아마 이재명 후보는 4배로 아팠을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또 한쪽에서는 강성 네. 팬덤 프레임을 짜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근데 저는 그것도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뭐 예전에 누구처럼 무슨 제 사진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가서 가스통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아니면 깃발 들고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깃발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형 만들어서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면 욕부터 받고 페이스북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팬덤은 어떤 팬덤이길래 강성 팬덤 소리를 듣는데 제가 열거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 왜냐면 어쩌면은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은요. 과거 이제 보수의 소위 진짜 강성 팬덤이라는 것들이 활동했을 때 그때는 그 기본 덕목들이었던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대표 화이팅, 준짱 힘내세요.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또 한쪽에서는 강성 팬덤 프레임을 짜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뭐 예전에 누구처럼 무슨 제 사진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가서 가스통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아니면 깃발 들고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깃발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형 만들어서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면 욕부터 받고 페이스북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팬덤은 어떤 팬덤이길래 강성 팬덤 소리를 듣는데 제가 열거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 왜냐면 어쩌면은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은요. 과거 이제 보수의 소위 진짜 강성 팬덤이라는 것들이 활동했을 때 그때는 그 기본 덕목들이었던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정말 자발적으로 좀 젊은이들이 예전에 뭐 보수 쪽에 시위한 사람들 중에 보면 뭐 돈 받고 시위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전에 뭐 그건 뭐 확인된 거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죠. 근데 제가 그런 거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보수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연성 팬덤입니다. 오히려 이게. 강하지 않다. 윤핵관이 어떤 정치적 비전을 세운 걸 들어보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윤핵관이 공천개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이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치적 이익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이분들이 어떤 개혁안을 내놓고 저랑 같이 경쟁하고 토론할 생각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자, 가처분 이번 제가 살면서 법정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법정 처음 가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분위기는. 법정을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처음입니까? 처음 가봅니다, 제가. 어색합니다. 왠지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처음이었군요. 제가 대표되고 나가지고 별의별 거 지금 다 고소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뭐 10몇 개 고소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6, 7개 지금 무혐의 났나?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웃으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가까운 예로는 또 우리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셨죠. 예를 들어 징계 처분에 대해 가지고 거셨는데 가처분 지시고 또 본안은 지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나라를 상대로 한 소송인데 사실상 그럼 국가 망하게 하라고 소송낸 겁니까?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대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시면은 당장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이 있을 텐데 자, 이준석을 내치려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이준석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당장 지금 오늘도 최재형 의원이 이끄는 혁신위에서 공천 개혁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또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은 개혁의 의지도 없고 그리고 자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할 겁니다. 자, 혁신이 얘기를 했는데 원래 안철수 대표는 혁신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 하자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혁신 뭐 하자 그러면 안 하시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가 같은 당을 할 때도 자꾸 혁신하자 그래가지고 혁신위원회를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이 만든 것을 이제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혁신 전대만 하자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혁신 전대요? 혁신 전당대회가 혁신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안철수 대표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 하자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혁신 뭐 하자 그러면 안 하시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가 같은 당을 할 때도 자꾸 혁신하자 그래가지고 혁신위원회를 이제 안철수 대표 쪽이 만든 것을 이제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혁신 전대만 하자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혁신 전대요. 예, 혁신 전당대회가 혁신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네. 혁신 전대하자는 말만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상 그러니까 탈당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봅니다. 전 그때 네. 그러니까 탈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혁신 전대하자라는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혁신위가 혁신을 하는데 본인은 혁신 병소에 하자고 하면서 혁신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조영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혁신형 관리 비대위 이것도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대한민국 윤핵관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안 보고 사세요 요즘? 네.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발표를 해야 돼서. 예. 네, 어쨌든 윤핵관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핵관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견제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이 당 또는 국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뭐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예, 원래 당원 가입할 때 보통 어떤 목적성과 결부시키면 굉장히 당원 가입 효과가 늘어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박지훈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한번 모아보자. 갑자기 또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당원 가입해 주세요보다 훨씬 그 효율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도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 꼴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총선 때까지 그 지도부가 공천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저는 글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분들의 이력. 제가 예전에 어떤 네 글자에 비유했지만은 센 얘기인데 저도 삼국지를 좋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알 사람 다 하니까요.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인데. 그분들 옛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 네. 열성적으로 응원했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그분들을 오히려 공격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의 그 변태를 겪었죠. 네. 6년 전에 저 한 달 정도 이제 제가 그때 2016년에 처음 국회의원 갔을 때 한 달 정도 저를 도왔던 분이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증언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고 6년 전에 딱 한 달 정도 총선 때 했는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바른정당 가면서 그때 인연이 끊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하고 제가 교류한 바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문자 열어보니까 문자하면 저한테 한번 문자 보낸 게 제가 읽지도 않았었거든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문자 저에게 공천 때문에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이번 3월에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지방선거 앞두고 제가 만나지도 않았고요. 그걸 다 문자 많은 것 중에 가면 지나가면서 읽은 거지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분은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될 일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노원병에 있는 당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책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말이 계속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대표가 당시 알면서 그랬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연결이 돼버린 상황. 제가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하자보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책임 안 지고 그냥 훌러덩 그냥 가만히 놔둘 것 같으면은 뒤에서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모른 척 하겠죠.